2차전지 관련 주가가 한창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일 때 이때다 싶었는지 인버스 ETF도 출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악재성 이슈들을 막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투기꾼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모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도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인내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최근에 가뜩이나 삼국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기 침체까지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러우 전쟁에 이어 미중 분쟁, 심지어는 이팔 전쟁까지 최근에 발생하며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빠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든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야, 진짜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며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식 투자에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상황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보통 어떠한 행동 판단을 하시는 편인가요? 제 성격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 시도를 먼저 한 경험자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편입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번 야, 이런 현상은 참 처음 보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나? 과거와 이런 비슷한 사례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점은 없나? 이런 식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과거 사례들을 계속 뒤집어 까다가 이러한 책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려 1688년 집필된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려 300년도 더 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목을 딱 처음 본 순간 야, 이거다 싶었습니다. 왜냐? 지금이야말로 정말 혼돈 속의 혼돈 같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지금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과연 그 오래전 과거와 지금의 사례를 대입시켜서 맞춰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미 300년도 더 된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읽었는데 정말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다라고 느끼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제가 존경하는 투자 대가이자 유럽의 주식의 신이라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조셉 드라베가는 이 책에서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유의를 위해, 둘째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현존하는 모든 책을 통틀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유용한 주식거래 설명서를 쓰고 싶다는 바람으로, 셋째는 나쁜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쓰는 온갖 술수와 수법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증권거래소에서 횡행하는 사기술과 악당들의 모습을 폭로함으로써 투기 세상에 뛰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참 오랫동안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던 점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꼭 주식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을 때 유난히 주가 조작 세력이라든지 투기 세력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참 이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해서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나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등쳐밀고
극단적으로는 절벽 끝에서 밀어버리고 오히려 본인만 잘났다고 그렇게 판을 치는 투기 세력들이 정말 많다라는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IB 투자은행 두 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 원대의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도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가 조작 세력이라든지 투기 세력들이 지금의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300년도 더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도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러한 투기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 처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펼쳐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세력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그들이 어떤 이유로 무슨 방법을 통해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투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최소한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그 개념, 지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사실 투기꾼들은 주가를 내릴 때는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한창 과열일 때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도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주가가 한창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일 때 이때다 싶었는지 인버스 ETF도 출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악재성 이슈들을 막 내보내는 것 자체가 오죽하면 특정인을 또 저격하면서 2차전지를 또 싸그리 묶어서 안 좋게 기사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투기꾼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모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투기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러한 투기가 시작된 이유는 중개인들의 탐욕과 도박을 발명한 사람들의 필요 때문입니다. 중개인들이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세 가지고 그 이유로 인해 많은 중개인이 패가망신의 길을 걸었다고들 하지요. 첫째로 중개인들은 중개 수수료를 벌고 싶어 한다는 것. 둘째로는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자기 계좌로 빠르게 이익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것. 셋째로는 안락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이 세 가지 목표를 단번에 이루려 하다가는 실패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투기판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엎치락뒤치락하게 하면서 그 주가의 변동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게 만들어 그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식 매매 거래를 많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필요할 때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적정 가치가 왔을 때 조금씩 팔아주고 하는 이러한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그들의 속셈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 도박 지옥에는 서로 대적하는 두 부류의 투기꾼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크게 황소와 곰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강세장을 불마켓,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황소들인 리프헤브헌입니다. 거래소에서 일단 주식을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가가 오르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시장이 크게 자극받아 가격이 급등하기를 희망하죠. 두 번째 부류는 곰들인 카운트레미너입니다. 곰의 작전 개시는 언제나 매도입니다. 곰을 보면 역병을 보듯 피해야 하며 나비를 잡는 것과 같은 특별한 때에만 곰들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이 기회는 순식간에 잡지 않으면 날개를 팔랑이며 날아갈 것이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달아나 버리니까요. 고로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하는 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상승에 돈을 거는 게 자연스러운 성향이고 가끔만 하락에 거는 투기를 하세요. 지난 경험만 보더라도 대개는 황소가 이겼고 곰은 졌거든요. 이렇게 책에서는 평소에는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매수를 하고 가끔만 하락에 배팅해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자본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대부분 상승 쪽으로 배팅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확실한 위기가 직면해 보이는 게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시간의 텀을 길게 놓고 올라갈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차근차근 상승을 준비하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며 5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뇌리에 박았는데요. 첫째는 똑같은 소식에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산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정 이슈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이미 선반영됐어 하면서 오히려 악재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호재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슈더라도 누구는 매도의 사인으로 누구는 매수의 사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언제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듯 거래소에서는 그 사건보다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를 계속 파고드는 것보다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를 더 우리는 빠르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행동하는 대로만 하고 남들의 선례대로만 움직인다. 이 움직임에 기회가 있다는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초행길에 접어들었을 때 최대한 실패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서 앞서간 사람들의 행태를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등산 코스를 따라간다든지 여행을 가더라도 먼저 가봤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특정 식당을 가기 전에 리뷰를 본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인 거죠. 주식 투자 역시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크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대중들의 습성을 잘만 판단해낸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주로 하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주로 매도를 하는구나. 이런 식의 패턴을 자체적으로 하나씩 성립해 나간다면 분명 그러한 대중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이겨나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실패 원인은 빠르게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 탐욕에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이는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조급함과 욕심은 손실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과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에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더 많이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빠져들게 된다면 어떠한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당일 오르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나는 당장 빨리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당장 눈앞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결국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투기 세력들이 운전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내 소중한 돈을 그들에게 계속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기보다는 돈이 나에게로 빨려 들어오게끔 우직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이 책에서 말한 4가지 수칙인데요. 주식거래 사업이라는 건 이토록 어렵고 놀라운 일 투성이니 반드시 4가지 수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총 4개의 수칙을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수칙,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주식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의로한 조언이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두 번째 수칙,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라는 겁니다. 유리한 국면이 계속되는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말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뱀장어가 도망가는 속도는 생각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수칙,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 같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보석이었던 것이 석탄 조각이었다가 다시 다이아몬드나 부싯돌이고 어떤 때는 아침이 새리거나 눈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칙,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수칙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성격상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산업, 좋은 종목이 보일 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 다르고 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정보더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정보더라도 누구에게는 좋게 작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 좋게 작용이 됐던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을 하기보다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기준은 여러분들 스스로 잡게끔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데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는 잘 하세요. 근데 분할 매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먹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습관을 가져가야 결국 계좌든 심리든 안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매일마다 오르는 주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 구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면 조금씩 팔아줘야 그 이후로 떨어지는 변동성에서 내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인내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또한 근본적으로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도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가. 또한 결국 주식 투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리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에 대한 생각과 공부를 다시금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값진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추천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을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의 그 심리를 잡기 위한 책으로 손에 꼽은 책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주식 투자에서 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였기 때문에 이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 역시 강력 추천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기회를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드리는 간단한 퀴즈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총 10분을 추첨해서 이 혼돈 속의 혼돈이란 책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1688년 세계 최초의 주식투자 설명서 책을 집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앙드레 코스톨라니, 2번 조셉 드라 베가, 3번 이수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명시를 해주세요. 당첨자 공지 안내는 본 영상 고정 댓글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부자TV 채널이 벌써 구독자 30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독자 30만 달성 시 제가 또 정식으로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인 요인을 여러분들 잘 다스리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 이겨나가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